웰컴 백 밀리티의 오하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3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독해 공략법 기억하시죠?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복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 문제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파악하는 이 방법은 우리가 4강과 5강에서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훈련이 되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독해 공략법을 가지고서 3강의 7번 문제 먼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보면 1번 꾸준히 노력하라, 2번 다양한 분야의 경험, 3번 목표를 세우되 성취가 가능한 목표, 4번 현재 어려움을 꿋꿋이 견뎌라. 그 다음에 5번이 현재 성공이 사소해 보여도 이걸 뭐로 삼아라? 과정으로 삼아라. 키워드를 우리가 추려낸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글이 대충 이 소재가 여러분들 파악이 되셔야 돼요.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성공에 관련된 키포인트, 열쇠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너무나 고마운 문제. 아예 대놓고서 what's important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고선 지금 나 이제 주제문 얘기한다 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뒷문장을 보셔서 답을 고르면 뒷문장에 achieve란 단어도 보이고 process, learn이란 단어도 보입니다. 그럼 빠르게 답은 몇 번? 5번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매우 쉬운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프리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실게요. 반드시 정확하게 정독을 하신 상태에서 이 글은 우리가 현재 성취하는 작은 성공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토픽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휘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래에 이렇게 별표 표시되어져 있는 단어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EBS가 냈어요. 평가원이 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평가원 기준에서는 이 단어가 필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평가원도 이 책을 봤겠죠. 그럼 너네들 이 책 갖고 공부했네? 그럼 이 단어 알겠네? 라고 파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맨 처음 entrepreneur이라는 기업가라는 명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형이고요. 두 번째는 get cut up인데 이 cut가 catch에 대한 PP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뭐를 잡다가 아니라 사로잡혀지다 라는 수동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earing이란 단어를 모른다 치더라도 이렇게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relationship과 관련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reathe는 무엇을 낳다 기르다니까 우리가 생명체만 생각해요. 근데 이 문장에선 뭐였었죠? 지금의 성공이 나중의 성공을 낳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venue는 우리가 어떤 길,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화의 큐시트나 그런 데 보면은 한 장면 컷컷컷이 어디에서 촬영됐다 했을 때 venue가 나오고요. 디스카운트는 한국 사람들이 돈 깎아주세요 했을 때 쓰는 단어죠. 근데 꼭 돈이나 숫자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다. 그래서 무시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페이브는 주의를 하실 게 만에 하나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그냥 포장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뭔가 선물 포장하다라고 기억할 가망성이 많으니까 꼭 괄호 치고 길을 포장하다. 즉 이건 한마디로 길을 만들다예요. 현대에서는 아스팔트를 깔다도 있지만 그냥 길이 없었던 길을 만들다 해서 물리적인 진짜 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만들다 했을 때도 이 페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플라이 무엇을 적용하다라는 타동사를 같이 기억하신 상태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스키밍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거는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 또는 조언이에요. 첫 번째, 바른 단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보고 계획의 중요성을 나타내려고 하나? 가 아니라 계속해서 success라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였더라? 우리가 학생 때 겪었던 작은 성공이 나중의 성공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유, 왜냐면 지금의 성공이 나중의 성공을 낳기 때문이죠. 라고 하면서 작은 성공이더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있고 그것을 나중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라는 글로 전개가 되는 매우 쉬운 문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ether이란 접속사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whether 명사절은 잘 해석해요. if 대신해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 콤마가 있는 것을 보아하니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whether은 뭐뭐이든 아니든지 간에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을 보면 당신이 레슬링 선수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런데 이 레슬러 뒤에 수식어구를 받았네요. 즉, 다음 시즌에서 이루어지는 리그 타이틀전을 이기고자 계획하는 레슬링 선수던 두 번째, 학생이던 근데 이 학생이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후의 수식을 받고 있죠. 자, 어떤 학생? 첫 번째,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고자 원하는 학생. 또 성공적인 경력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이든 아니든지 간에 자 앞에 굉장히 수식절이 길었는데 이걸 짧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던지 간에 어떤 성공적인 꿈을 갖고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계획을 적절한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문장을 봤을 때 don't라는 명령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계획을 세워라가 주제문인 것뿐만 아니라 2번이 주제문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더불어서 get caught up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는데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렇게 동사 나왔을 때 해석이 꼬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포인트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는지 대절로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법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어떠한 성공이든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를 가려고 했는데 명사 연달아 나왔네요. 그러면 빠르게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떠한 성공이든 관계가 없다고 또는 연관성이 없다고 무엇에 현실 세계에서의 미래의 성공과 관련이나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영어에서 왜 이렇게 부정어로 많이 독해를 하는지,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만큼 강조를 하고 싶었던 얘기겠죠. 이거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한마디로 뭐 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성공도 현실 세계의 미래의 성공과 뭐 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문장은 앞서서 스키밍에서 제가 다 해석을 해드렸던 부분이라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어법 하나만 보실게요. 이 what이 왜 왔냐면 관계대명사인데요. 관계대명사 what은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이에요. 이거를 제가 해석하기 전에 어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5형식 동사입니다. 목적격 보어로서 형용사와 명사 둘 다 오는 아이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명사를 목적격 보어로 받는 대표적인 5형식 동사를 아직도 암기가 안 되어져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개수가 몇 개예요?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암기를 안 해서 어법적인 부분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왓절에 대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디스카운트에 대한 목적절을 이끌고 뒷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해서 템 맞았어 이런 학생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콜 누구를 무엇으로 부르다. 자, 누구를 뭐라고 이름 짓다. 누구를 뭐로 선출하다. 누구를 뭐로 만들다. 누구를 뭐로 고려하다. 해서 이 아이들은 목적격 보어가 명사가 온다. 그건 뭘 얘기해요? 목적어도 명사, 목적격 보어도 명사. 그럼 명사가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자, 이걸 어법적인 걸로 봤을 때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동사가 만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문장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뒷문장에 small successes라는 명사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불완전해서 절대로 대시 오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당신이 아마도 작은 성공이라고 고려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성공이랑 관련된 지문은 셀럽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셀럽이 이제 마이클 조던이 될 수가 있겠죠. 마이클 조던이 그 농구에서 성공을 이루기에 그 첫 단계는 당연히 뭐가 있었겠어요? 아주 작은 성공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자, 더불어서 어법 하나 보실게요. was making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너무 어색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was making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making은 주격 보어, 즉 명사 자리로서 얘가 동명사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ake를 만들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뤄냈어 했을 때 우리가 we made it. make란 동사가 성공하다, 어디에 합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마이클 조던이 엄청나게 농구 역사에서 성공을 하게 그 첫 단계는 바로 뭐였냐면 작은 성공이었었는데 뭐에 대한 성공이었다? 자신의 고등학교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때가 첫 성공이었으니까 이전엔 당연히 뭐 했겠어요? 실패했겠죠. 그 내용이 뒤따라집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빈커트의 수동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애프터가 전치사라고 해서 동명사가 왔다라고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얘가 접속사로서 분사 구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꼭 선생님 그럼 이거 애프터가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를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둘 다 ing가 오잖아요. 분사 구문이 됐건 전치사가 됐건 이 자리가 ing인데 이 컷이라는 것은 누구를 잘라내다, 누구를 탈락시키다, 뭐를 자르다라는 타동사예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왜냐면 지금 입장이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이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마이클 조던이 탈락이 됐었는데 그 탈락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고등학교 팀에 들어갔던 것은 마이클 조던의 첫 성공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첫 성공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큰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성공들도가 주어입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수식어구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만 체킹하고 넘어갈게요. however 표시하셔서요. 우리가 어법에서는 however과 whatever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howev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로 시작하면 however입니다. 얘 뭐랑 똑같냐면 what의 형명주동, how 형부주동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what에 ever만 붙었고요. how에 ever만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형용사로 시작을 하니까 howeve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생략된 주어는 your success are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무리 크건 아무리 작건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성공에 길을 닦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제가 whatever과 however 푸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인데요. ever를 지우고 나면 얘가 어떻게 생겼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즉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로도 여러분들이 답을 풀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간에 수식어구는 전부 다 삭제해서 해석을 하셔도 어려움이 없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볼게요. 제가 아까 8번 문장이 주제라고 했어요. 왜냐면 what is important at the moment. at the moment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 뜻이고요. 중요한 것은이라고 해석을 했네요.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자, 당연히 주어가 절이니까 단수 취급하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요것 좀 체킹하실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 얘를 명사절로 해석했으므로 간접 의문문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적으로는 뭐냐면 얼마나 당신이 성취를 했느냐가 아니라 but이 나왔네요. 왜 나왔죠? not A, but B에 해당되는 병렬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해석 먼저 하고 어법 나중에 갈게요.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성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라는 게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독해에 있어서 나레이 법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레이 법비가 무슨 뜻이죠? A가 아니라 B이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배야 배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뭐를 좋아한다? 배를 좋아한다라는 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굳이 사과가 아니라는 말을 빼도 말이 성립이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건 베이다. 맞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베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는 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강조를 왜 했을까요?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 전체 지문에 대한 뭐가 된다? 토픽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밍을 쭉 해가는 과정에서 뭐가 보이며 강조 구문이 보이면 그 문장이 주제문이다. 이렇게 답을 고르셔도 되고요. 더불어서 주제문을 벗어나서 우리가 해석했을 때 not의 법비가 나오면 not부터 but까지 지우세요. 컴사로. 그러면 해석을 했을 때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장에서 주제문이 나왔으니까 9번 문장은 8번 문장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얼마나 성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럼 당연히 배운다라는 단어로 받아줘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것을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어법이요. 이 where 같은 경우에는 the field하고 area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다라고 보기보다 이 콤마가 동격을 이뤘어요. 선생님 앞에 있는 명사와 어떻게 where이 이끄는 저를 명사로 볼 수가 있죠? 자, 관계 부사 where은 선행사가 없을 때 뭐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죠? the place를 생략이 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관계 부사. 아시겠죠? 그래서 the field area와 the place가 동격을 이루고 있어요. 헐, 선생님 어법 풀 때 이걸 제가 지금 필기해서 암기를 해야 되나요? 는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교재가 내신 뭐 그런 것도 대비를 하기도 하지만 수능에 그런 거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죠. 물론 기억을 해서 풀면은 그만큼 시간이 단축이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자, where에 밑줄 쳐져 있을 경우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뭐다? where이다? when이다? 아니죠. where이냐? 위치냐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입니다. 즉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즉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헐 선생님 목적 없어요. 뒷문장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가 와야 돼요 라는 학생들은 아직도 뭐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명사와 명사 사이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다라는 게 아직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보면 제가 구문 독해할 때 계속 명사 나오면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다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어법 때문이에요. have에 대한 목적어는 어디 있다? 자, you 앞에 있는 gifts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즉, 이 문장은 뭐다? you have는 수식절이니까 지워도 되는 아이.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므로 관계의 대명사 위치가 오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뷰를 가실 텐데요. 7번 문제는 로직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형은 굳이 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이 정도 지문은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나오더라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법적인 것만 좀 짚고 갈게요. 첫 번째, whether. 왜 왔었냐면 앞서서 whether A or B 라고 해서 A든 B든지 간에 라고 해석이 되는 접속사였었고요. planning은 앞에 있는 wrestler를 꾸며줬었던 거 기억하시죠? that은 thinking에 대한 목적절을 이끌고 있고요. what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리에 되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문장 불완전하고요. 맞죠? 앞문장 불완전하고 뒷문장이 어떻게 됐죠? consider은 뒤에 명사가 두 개가 와야 완전한데 명사가 하나가 왔으므로 불완전하다. 빈커트는 뭘 기억하라고 했죠? after 때문에 일단 ing가 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동 형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however는 whatever과 however를 고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용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however이 답이 되겠고요. what은 주어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 대명사로서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간접의문문 어순, 마지막으로 이 where 자리는 위치가 오는지 where이 오는지를 기억을 하되 뒤에 이 have 같은 경우에는 you have가 생략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얘가 앞에 있는 gifts를 꾸며주는 수식절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그래서 위치 오면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주장하는 바를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3강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제가 키워드 먼저 파악하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싸움에 예외가 될 수 없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 다 같이 맞서 싸우자. 자, 2번, 멸종 위기 종을 보호하자. 3번,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많은 변화가 생겼어 하면서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어쨌든 어, 자연의 한 부분이다.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라는 얘기예요. 3번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자. 그 다음에 5번은 이런 생물학적 변화에 굳이 저항하기보다 일단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나아갈까라는 메시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요. 굉장히 새로운 게요. 우리가 생태계 생물학적 변화와 관련돼서 항상 내용은 2번. 멸종 위기를 보호하자. 그다음 4번. 다양성을 보존하자가 보통 흔히 나오는 내용이었었는데 1번, 3번, 5번은 조금 새롭더라고요. 1번 같은 경우 뭐라고요? 생물학적 변화의 싸움을 다 같이 하자가 포인트. 그 다음에 3번은 인간의 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가 포인트.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저항하기보다 굳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일단 미래를 생각하자.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학생들이 편협적으로 이거 하면 이거라고 생각했었던 소재에서 약간 시선이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푸는 방법이 엄청 쉽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키워드를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전개를 하는 거죠. 이 글은 뭐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생물학적 변화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더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가 사실 체킹하면 된다라는 거죠. 1번은 예외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exception이 될 수 있겠죠. 2번은 뭐가 될까요? 보호가 되겠네요. preserve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멸종 위기니까 in danger, 멸종되다.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 3번은 인간의 개입이니까 개입이 뭐가 될까요? involve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다양성이니까 보존 또 나왔네요. preserve도 나오고 다양성이니까 여기선 variety가 나와야 되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단어 future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문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첫 번째를 봤더니 주제문이 심지어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뭐라고 해요? 다음에 세 개의 질문을 반드시 해보래요. 뭐야, 세 개의 질문을 다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드리는 팁이 있다면 앞서서 7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조구문 또는 사비어구 아니면 부연 설명 이런 아이들은 왜 썼을까요? 이 말이 중요하니까 말을 바꿔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이 곧 뭐가 된다? 주제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 돼요?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여기부터 집중을 해서 이 글을 읽으면 됐었고 앞서서 키워드를 기억한 상태에서 봤더니 뭐가 보이세요? benefits란 단어 보이고요. descendant란 단어 보여야 되고 future라는 단어가 보여야 돼요. 마지막에 future로 또 끝나죠. 그러니까 descendant란 단어를 알았으면 쉬웠을 텐데 후손 자손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혹 이런 식으로 단어만 가지고 딱딱딱 답을 찾는 걸 가지고 저거는 뭐 사기다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모험을 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문제가 단어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키워드를 걸러낼 수 있는 것, 공통의 키워드를 걸러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이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는 학생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런 방법을 가지고 푼다면 사실 1분 안에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열심히 정독해왔다라는 전제 하에 주제문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장을 살펴보셔서 생물학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대응은 한마디로 뭐였어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보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셔야 되겠죠. 어휘를 보시면요. urge는 얼마 전에 제가 urge가 목적어, 목적 보호로서 오형식으로서 누가 뭐 하도록 촉구하다라는 동사라는 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명사로 쓰였네요. 욕구, 갈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triplet은 사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트리플이란 단어 나오면 우리 3이란 숫자랑 관련됐으니까. 얘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필기할 때는 숫자 플러스 hence라고 필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hence가 그래서 따라서 나아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숫자 다음에 hence가 나오면 지금부터 이 숫자 뒤에 또는 숫자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 inevitably가 뒤에 보면 inevitable이라는 형용사까지 같이 나와요. 불가피하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필연적으로 아시겠죠? 필연적으로. 자, 그 다음 bother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타동사라는 거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누구를 신경 쓰이게 하다예요. 타동사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얘는 수동태 문제로 종종 나옵니다. 자, 그 다음 alter는 얼마 전에 했던 단어라서 넘어가고요. which it is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따로 어법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 괄호가 쳐져 있죠. 아니, 콤마가 쳐져 있죠. 괄호를 하셔서 삽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영화를 볼 때 which it is 사실 그렇긴 한데 라는 연결어구처럼 얘는 사실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descendant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손,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descend라는 동사가 내려오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짜 계단을 내려올 때도 descend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흐름으로서 내려오다, 유래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랑 유의어가 바로 뒤에 있는 derive예요. 필기는 그렇게 해두세요. derive A from B. A를 B로부터 이끌어내다. 얘 유래되다라고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음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스키밍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죠. biological change, 생물학적 변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과연 싸워야 될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싸우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우리의 지금의 노력이 다음에 몇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과연 변화를 얼마만큼 가져올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에 하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럼 그런 싸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요. 자, 어떠한 변화가 가져왔다 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화가 없다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래요. 변화가 왔다 쳐. 변화가 왔다 치는데 미래의 아이들이 지금의 우리가 어땠는지를 몰라. 지금의 현 세계가 어땠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굳이 신경을 안 쓴다면 우리가 그걸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헐, 어떻게 신경을 안 쓰지?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수돗물을 마셨어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서는 수돗물을 마셨는데 그때는 생수를 사 먹는다라는 걸 상상을 못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 현 세대 사람들은 생수를 사 먹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 건 너무나 억울한 것 같아 라고 요즘 아이들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게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변화가 왔다 치지만 미래 애들이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이거 가지고 막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에는 불가피하다라고 봤을 경우에 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될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같이 가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셨을 때 whenever 복합관계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셔야 될 건 to fight의 투부정사예요. 즉 무슨 얘기냐? 바로 앞에 비동사 있죠. be2 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가 to가 왜 왔을까 문법적으로 궁금해서 여러 가지 해설지를 찾아보거나 영상을 찾아보셨을 텐데 설명이 안 되어져 있죠. 어법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서요.
어법적으로 중요하진 않는데 저는 여기서 굳이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해석을 했을 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 이거 한번 보세요. if가 있거나 when이 있거나 whenever이 있을 때 이 비투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예정 조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제가 이 지문으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욕구가 특정한 생물학적 변화와 싸우려고 할 때마다, 뭐뭐 하려고 할 때마다 예정처럼 해석을 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독해 팁이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조를 보시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요? 다음에 뒤따르는 세 가지 질문사항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ourselves가 생략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번 지문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얘를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답은 이미 보였습니다. 얘 한마디로 뭐예요? 생물학적 변화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이 얼추 갈려지게 되는 포인트였었죠.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니까 헐 뒤에 있는 세 개를 내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하면서 압박감, 시간적 압박감이 좀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2번 질문을 보실게요. 우리의 노력이 하고서 will have pp라는 미래 완료 시제가 왔네요. 뒤에 봤더니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앞으로의 몇백 년 뒤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노력들이 앞으로의 몇백 년 뒤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는 답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많은 변화를 갖고 온다, 많은 변화를 갖고 오지 않는다로 갈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법 하나만 더 보실게요. 머치 자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뭐다? 그렇죠. 매니와 머치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바로 뒤에 있는 명사가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분명히 differences라는 복수형을 본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가산 명사인데 왜 머치가 왔죠? 맞았어요. difference는 상황에 따라서 가산으로 볼 수도 있고 불가산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에 man이랑 머치가 둘 다 오나요? 조건이 있죠. 가산이라면 많은 변화들일 텐데 S가 왔겠죠. S가 안 왔네요. 그럼 여기에선 이 지문에서는 이 많은 변화를 그냥 뭐라고 본 거예요? 불가산 명사로 썼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many much 뒤에 difference가 나왔으면 S의 유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3번 지문이요. 바로 앞문장에서 질문했던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앞으로 몇백 년간 많은 변화를 가져올까요? 했는데 if not이 나왔네요. 근데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를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전쟁이 바로 뭐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질 수밖에 없는 전쟁. 목간이 생략이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즉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우리가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잖아. 그럼 그거 굳이 치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 지문은 없지만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중간에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뭐라고 물어봐야겠어요? 주어가 grandchildren 앞에 great가 붙었죠? 이거 증손자란 뜻인데 증손자의 증손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아주 머나먼 후손이라고 해석하자고요. 아주 먼 후손들이 자, that을 지워주세요. that은 그렇게라는 강조입니다. 그랬더니 that을 지우니까 누구랑 누구 만났죠? be bothered가 됐죠. 제가 아까 수동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먼 후손들이 그렇게 신경 쓰기나 할까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조건을 나타내죠. 만일 상태가 뭐했다면 변화가 됐다 쳐요. 아까 앞에서는 변화가 없다면 싸울 필요 없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변화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어법 하나만 더 볼게요. 자, has been altered 자리는 무슨 자리? 본동사 자리니까 우리가 수일치, 시제, 능동수동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수일치 지금 굳이 할 필요 없죠.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일치 얼른 넘어가고요. 시제 현재 완료는 왜 왔느냐? 변화가 한순간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미래가 안 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바꾼 거니까 우리의 시대가 지금 환경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 속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찾으실 수 있죠. 얼터리 무엇을 바꾸다인데 바뀌어지다 뒤에 목적어 없으므로 수동까지 맞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더불어서 조금만 더 가실게요. 여기 있는 given은 왜 왔냐면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얘 if를 대신합니다. 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서 이 자리에 첫 번째 giving 올 수 없고요. give는 considering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럼 뭐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알지 못해요. 뭐를요? 정확하게 how it is today. 자, 이 자리가 목적절, 즉 명사절이니까 간접의문문 기억하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대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만일 이 세상이 지금 변경이 됐다 쳐요.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우리의 먼 후손들이 그걸 그렇게 신경을 쓰기나 할까요? 라는 문장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if the answer to this second question is no.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에 하나 노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바꾸긴 했어. 근데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걔네들이 굳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까? 근데 신경 쓰지 않는다 치자. 그럼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앞에랑 같은 문장 형태니까 어법적 설명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요번에는 어떤 전쟁이요?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는 전쟁. 첫 번째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왜냐? 변화를 어차피 못 만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럼 싸울 필요 없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변화를 만들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길 필요가 굳이 없는 전쟁이야. 그럼 여기도 또 뭐가 생략됐어요? 그러면 이 전쟁도 굳이 치를 필요가 없죠.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실게요. 만일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근데 사실 그렇긴 한데, 무슨 얘기예요? 변화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세 번째 질문을 할 차례이다 라고 하고서 이 부분이 이제 주제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뒷문장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득을 더불어서 여기서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derive가 제가 아까 어휘에서 derive A from B라고 말씀드렸어요. A를 B로부터 이끌다. 그러니까 derive에 대한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치를 필요 없고 즉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 맞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후손들이 신경 안 쓰니까 이겨도 보람이 없는 즉 이길 필요가 없는 전쟁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내비둬라 가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베네피트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는가 변화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수식해주는 대절을 보시면 이 변화들이 아마도 누구에게 미래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유리한 호의적인 그런 변화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 거고요.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다 해가지고 뒤에 있는 avoid가 어디에 대한 병렬이라고 보셔야 돼요? promote에 대한 병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How can he avoid? How can he promote? 그래서 사실 해석은 뒤에 붙어야 되지만 독해했을 때는 우리가 굳이 뒤에 갔다 앞에 오지는 않죠. 자, 두 번째는 또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가 있을까요? 뭐를 피해야 돼요? 종이 상실되는 걸 당연히 피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어떤 종이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한지 아닌지는 우리는 그걸 사실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면 아마도 중요한데 알지 못한 방법으로 미래에 아마도 중요할 수 있는 다양한 종들을 어떻게 손실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 이제 세 번째 질문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3강의 끝이 보이죠? 리뷰를 보실게요. 3강의 8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로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서 어퍼 포인트 하나만 찍고 갈게요. 자,
자, 첫 번째, whenever가 to fight를 같이 기억을 하셔서 해석상으로 뭐뭐 하려고 할 때마다라고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예정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much는 many와 much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difference가 가산 불가산을 외우는 게 아니라 뒤에 s의 유무로 답을 풀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bother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that bother, that을 지우고 나서 be bother이 같이 만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수동태 주의하셔야 되고요. given은 given that이라는 문장으로서 if를 대신하는 뭐라는 것을 고려한다면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수거 및 어법으로 같이 기억하시고요. 여기 how it is 같은 경우는 exactly 지우고 나니까 no라는 타동사의 목적절, 즉 명사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두 개는 뒤에 똑같이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강의 풀이 해석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4강을 문제를 풀 텐데 4강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정독을 공부하기 전에 진짜 실전처럼 문제를 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문제를 풀 때 꼭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파악을 하시고서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강의 7번과 8번도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